수면 장애하는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진짜 이 마음을 몰라. 내 몸이 저 어떤지 뭘 마음대로 할래 할 수도 없어. 기운이 없고요. 계단 올라갈 때 좀 어지럽고 원장님께서 잠은 잘 오느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안 하고 중간에 계속 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밤이 오는 게 두려운 당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수면이라 부릅니다. 잠이 부족하면 질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의 필수 요소인데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 몸과 뇌의 회복, 그리고 면역력의 강화, 또 감정의 안정, 기억의 정리, 호르몬 분비 조절 등 굉장히 많은 생리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의 치매 유발물질이 늘어나서 인근의 뇌신경 세포와 신경회로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수면 부족은 비만, 뇌졸중, 혈압, 치매, 우울증 등의 증상과도 깊은 관련이 많습니다.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불면증을 겪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숙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당신의 잠은 안녕하신가요? 잠이 보약이다. 건강한 삶은 좋은 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경수 한의사. 지난 4월 병원을 처음 찾은 이광우 씨. 광고 회사를 운영 중인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게 언젠지 오랫동안 불면에 시달려왔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그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 어깨가 상당히 아파가지고 그 다리도 아프고 치료 중에 불면증이 심한데 치료할 그 방법이 없나, 저 한약으로 치료가 충분하다 그렇게 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 뭐 되든 안 되든 저 치료를 한번 해보자. 10시나 이래 돼가지고 저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는데 그것도 뭐 숙면을 취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다가 또 깼다가 조금 자다 깼다가 항상 뭐 저 몸이 좀 피곤하죠. 예. 수면제를 매일 먹는 건 아닌데 잠이 진짜로 안 올 때 못 잘 때 그때는 뭐 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10알씩 받아가지고 복용을 했죠. 단순히 사고 이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부터의 이 사업적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었고요. 비염, 구강 건조증, 변비,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증상도 같이 호소하셨는데요. 모든 증상을 같이 묶으면 자율신경계 증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상들도 이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했고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교통사고로 오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침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를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다가요. 환자분에 맞게 저희가 처방을 해서 지실치자시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하게 되었는데요. 지실이라는 약재는 우리 몸의 이 울체를 좀 풀고 위장 운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흉격부의 열을 좀 내리고요. 심리적인 답답함을 조금 완화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시도 치자와 비슷한 방향으로 몸의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고요. 환자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변비의 질환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대황을 좀 추가해서 대황 치자시탕으로 변경해서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척추 주변으로 이런 느낌이 좀 가해질 거거든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얘는 이제 흉추 주변에 저희가 양쪽에 같은 압력을 가해서요.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좀 돕는 치료입니다. 한약 치료를 진행하면서 도수 치료와 침구 치료 등을 병행했는데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면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트레스,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고, 혈압약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가볍게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년이 되면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스테로이드 소염제 등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이광호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예전엔 4시간 이상 자보질 못했었는데 요즘은 중간에 깨지 않고 6시간 이상은 잔다고 합니다. 잠을 일단 잘 못 자고 2,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잠을 못 잤죠. 그 시간에는 일어나서 못 자고 니까 아침까지 못 자니까 아침에는 내일 때 피곤해하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에 잘 자서 개운해하고 하니까 그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잠 못 이루는 밤이 일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후 잠이 바뀌니 삶도 달라졌습니다. 몸은 가볍고 마음엔 여유가 생겼는데요. 지금은 뭐 하루에 한 6시간쯤은 이제 숙면을 취하니까 저 몸이 사뿐하고 굉장히 상쾌하고 좋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 해가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도 줄이고 하고 싶은 일,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불면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건데요. 20살 때부터 하지불안증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신경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도 보고 이제 약도 처방 받아서 복용해봤는데 크게 호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에 하지불안증 치료 검색하다 보니까 한방병원에서도 하지불안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처음으로 한번 내원해봤습니다. 수면 중에는 몸과 얼굴에 열이 올라 자신도 모르게 긁는 버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면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치료가 늦어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얼굴 긁는 버릇이 좀 있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에 좀 피가 조금 많이 나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 너무 피곤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취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하고 인스턴트 음식 이런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조금 많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잠들기도 좀 어려운 데다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가서도. 피부 간지러움이 늘 있어서 하루에도 3, 4번씩 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 오고 있었고, 거기다가 대변 상태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묽은 변을 자주 보고 있고, 치료 없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수면 부족 자체가 하나의 이 전신 질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인데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항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가슴의 두근거림, 소화불량, 목 어깨가 결린다, 만성 두통이 생긴다, 이렇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이제 검사 결과가 스트레스 지수도 좀 높고 전체적인 이 심혈관계 지수도 좀 낮은 편으로 검사 결과가 좋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검사한 걸 보니까 근데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긴장도가 조금 높은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건강하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검사본 팔 편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름부터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체 반응들을 모두 데이터로 만들어서 현재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이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면 중 이 코골이나 무호흡 때문에 이런 검사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그런 질환보다 이 수면 자체의 이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3단계 몇 번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여기서는 깊은 잠이 안 나오네요.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거는 두개 천골요법이라고요. 우리 이 머리 아래쪽에 있는 풍지라는 혈자리를 자극하면 뇌로 흘러가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좀 좋아져서요. 수면 상태나 이 피부 질환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거는 체질침인데요. 지금 하지불안증후군 그다음에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런 부위를 좀 선정해가지고 침 치료를 좀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날 때쯤에는 변 상태는 모두 다 괜찮아져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보게 됐고요. 히스타민이 체내에 높아져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밀가루, 뭐 매운 거, 뭐 과일도 조금 조심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좀 하고 오시더니 확실히 좀 몸이 좀 변하는 것 같다. 하지불안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잠들 때 예전처럼 좀 힘들진 않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조금 많이 미뤄왔었는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조금 더 빠른 치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불면은 단순 피로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얼굴 한쪽 마비, 편마비 증상으로 주증상으로는 그걸로 왔었고 다른데 이제 잠을 자면은 계속 자다 깨다 하고 또 자주 이제 그 꿈을 많이 꾸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발다리 저림, 스트레스도 조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도 겪었었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랐다고 하는 소리도 짜증났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눈을 감지 못하셨고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 좀 새기도 하고 이 얼굴 근육 움직임에 비대칭을 호소하셨는데요. 환자분 말씀에 따르면 전날 밤에도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했고 한 일주일 동안 3번 이상 잠을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더니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잠드는 시간이 보통 한 48분, 뭐 50분 요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 올바른 자세예요. 이제 뒤척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깊은 단계 수면이 전혀 안 나오셨어요. 밤새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면 흐름도입니다. 검사 결과 수면의 질이 낮은 상태였는데요. 안면신경마비 표준 침치료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2주, 3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환자분의 기저질환들을 함께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침치료 외에도 자율신경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체질 침치료를 병행했고요. 수면 리듬 조절을 위해서 매일매일 상담도 같이 진행했고 불면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들도 저희가 하나씩 점검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역계 증상들과 함께 위장과 대장의 증상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이 앞에 이제 우리 이마근하고 이제 근육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이제 오 한번 해봅시다. 오. 다시 오. 마지막 한 번 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도 취침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밤이 아니라 낮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말고 병원에 전문의를 찾아갖고 정상을 체크를 잘 해보시고 전문가들을 찾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예전엔 입맛도 없고 밥 먹는 것도 그냥 습관처럼 넘기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기쁨을 다시 맛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못 먹을 경우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쓰러져 버려요. 못 먹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 못 먹을 때는 막 물도 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 꾸준히 받고 이러고 난 뒤에 잘 먹으니까 저는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의 모습.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상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뭐 이러고 버스나 이런 건 대중교통도 이용도 못했었어요. 이제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도 다 극복을 했고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요. 30년쯤 가까이 이제 사교 댄스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댄스 뭐 학원도 하고 이렇게 즐겼는데 아프고부터는 나가기도 싫고 몸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사교 댄스 또 즐기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게 또 너무 좋아요. 그동안 불면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과 이별하자 일상도 다시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일단 그냥 걸어만 다녀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댄스 그런 거 하면서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음식 잘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고 싶네요. 지난 4월 병원을 처음 찾은 김성자 씨. 머리가 어지럽고 기침이 지속됐는데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답니다. 기운이 없고요. 그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좀 어지럽고 일단 한의원이 아닌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링겔도 맞고 이랬는데 딱 그때뿐이더라고요. 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한의원을 한번 가보라고 한약을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 자세를 바꾸거나 계단을 이렇게 오를 때 혹은 좀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라고 하셨고 수면이 좀 원활하지 않고 자주 깨고 그로 인한 이제 전신의 피로감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혹시나 환자분의 빈혈이나 이석증 같은 증상이 있을까 해서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이런 모든 증상은 한의학에서 기혈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뇌도 대사를 잘 하고요. 심장도 원활하게 움직임이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조율이 되면서 수면에 들 수 있는데 신체 기반이 좀 약해져서 수면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폐 기능이 약해져 기를 생산하는 힘이 부족해진 상태였는데요.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혈액 검사상으로는 뭐 특이한 소견이 있지는 않았어요. 빈혈 수치가 되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남아 있는 이 탄수화물들을 간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반약침이라고요. 한약재 명으로는 자하거라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들 혹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복부 아래에 우리가 진피층 바로 밑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인삼, 황기 이런 약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거기에 당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복신
소화를 조금 돕는 진피, 그리고 이제 수면의 개시에 좀 도움이 되는 뭐 맹문동, 산조인 이런 약재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침 치료도 좀 병행하고요. 혈액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실제 빈혈 수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신체 재생이나 회복력을 좀 돕는 고압산소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서 뇌의 산소 포화도를 좀 높이고 전신적인 피로 회복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됐고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저희 그럼 산소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이 됐고 기침도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지금 뭐 자세를 변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뭐 전혀 불편하시지 않다라고 하셔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 치료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한 번 혹은 2번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잘 유지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로 한 10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집밥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빵도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죠. 이 피곤을 달래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커피 마시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커피를 마셔야지 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또 잠이 오면 또 커피 마시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현재 김성자 씨는 14년 차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누군가의 건강한 한 끼를 챙기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힘이 없고 피곤해하시고 좀 지체하셨는데 활력도 좀 별로 없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셔도 뭐 별로 피곤해 안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아유, 보는 저희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건강부터 챙기는 것임을 이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몸이 개운하니까 뭐 즐겁게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는 이제 좀 처지고 이럴 때는 인상도 찡그러지고 내 몸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없으니까 즐겁죠. 덕분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자주 마주하게 됐는데요.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날씨도 좋고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상쾌하고 몸도 가뿐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냥 평소 원하는 수면 시간 6시에서 7시간 그 정도는 개운하게 잘 자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강한 운동은 못하고 걷기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바느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봉틀 해야죠. 그동안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재봉틀도 놔두고 이랬는데 이제 봄도 되고 이랬으니까 재봉틀 해가지고 이제 예쁜 옷도 만들어 입고. 불면은 단순 피로가 아닌 다양한 건강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를 통해 불면의 밤에서 벗어나 숙면의 밤에 닿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 개인의 체질과 몸 상태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질환을 회복시키는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몸도 회복하고 수면도 되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편안한 잠은 곧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